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제11대 지방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에 투자되는 재량 사업비가 논란입니다. 대표적인 지방의원 특권으로 관련 비리까지 이어지면서 없앤다고 한 건데 최근 그야말로 부활 경쟁 양상입니다.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직접 찬반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기 의원님, 최근에 그 재량 사업비와 관련해서 논란이 뜨거운데 도대체 이 재량 사업비라는 게 뭔가요? 원칙적으로 재량 사업비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재량 사업비는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이지 주민수건 사업비가 맞는 말인데요. 주로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 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에게 일정 금액의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 용도를 살펴봐도 주로 경로당 편의시설이나 학교 시설 개보수, 농로 및 골목길 포장과 같이 예산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의 관심에서 벗어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수건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이 불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집행 용도 역시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소한 주민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데 쓰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는 전라북도 의회는 5억 원 남짓, 그리고 각 시군 의회는 1억 원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한번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상당히 그게 경직성이 있는데 네. 그런데 이것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걸 네. 메꿔주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게 예. 주민수건 사업비다, 재량 사업비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매 번마다 주민의 수건 사업을 의원이 접했을 때 그 건건을 예산에 반영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행부에서 편성해준 재량 사업비로 그때마다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는 재량 사업비도 맥락은 같습니까? 네, 방금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먼저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재량 사업비는 옳지 않은 말이고 주민수건 사업비가 옳은 말이다 말씀하셨는데 주민수건 사업비는 이 부기를 달 때 그러니까 예산 항목에 들어가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재량 사업비라는 표현을 놓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는 의원 재량 사업비죠. 의원 재량 사업비니까 말 그대로 의원들이 의원의 재량껏 그 사업비를 독점해서 독단적 판단 속에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좀 배타적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재량 사업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내용을 여전히 갖추고 있어요. 말씀하신 주민수건 사업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민수건 사업비라고 표현하시지만 여전히 의원 개개인이 내가 이걸 편성하겠다,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어떠한 따로 검증 절차 없이 누구 건들지 않고 그대로 프리패스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꾸 우리 시민사회나 언론이나 우리 주민들은 그를 재량 사업비라고 계속 불러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뜻을 좀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에요. 저도 재량이라는 말의 뜻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판단이나 생각에 의해서 하는 일이 재량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 뜻대로라면 방금 서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의원이 자기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자유스럽게 쓰여지지 않는 곳에 대다수 의원이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소수의 의원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 나머지 대다수의 의원은 주민의 수건을 위해서 그 사업비를 집행을 했지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의 판단이나 재량에 의해서 무소불위로 그렇게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보면은 같은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애초에 제도적으로 허술하다는 차원에서도 이해가 가능한 쪽인가요?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판단은 재량 사업비가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 근거는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감사원에서 감사를 벌였습니다. 총 3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고요. 물론 이때 전라북도 외에도 전라북도도 포함됐었고요. 여기서 31개 단체의 감사 결과로 가장 크게 불거졌던 것이 바로 재량사업비 문제였습니다. 2011년도 문제고요. 그때 재량사업비가 어떻게 감사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 재량사업비는 돈을 뭉뚱그려서 정해진 액수를 의원에게 재량껏 판단해서 편성하고 집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어긋난다. 지방재정법을 어기고 있다. 이런 판단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량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집행하지 말고 편성하지 말라는 권고를 했고요. 이 권고에 따라서 바로 2012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지침을 내려보내죠. 각 시군에다가 감사원의 판단이 이러하니 앞으로 절대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라. 그때 그래서 전라북도 외에도 재량사업비를 한 번 없앴죠. 네. 인정하고 예, 인정했다는 그 없앴습니다. 인정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행정부의 판단과 감사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바로 편성을 하지 않고 폐지를 약속했던 6개월 뒤에 다시 추경에다가 또 그걸 편성을 합니다. 참 이게 철면피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예, 서 의원님도 왜 행감사원에서 또 행안부에서 이제 불법이라고 한 예산 그 재량 사업비가 다시 이듬해 추경에 부활이 됐는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의원의 입장에서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이 재량 사업비 결국 지금 그 의원께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예.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전라북도 의회에서 재량 사업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도의회 의장의 발언이거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가 있었고 사전 논의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량 사업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도적인 장치와 투명성 이러한 확보가 관건이지 이 모든 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주민과 제일 가깝게 밀착하는 생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원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11대 의회에서도 재량 사업비의 그 단점을 보완하고 거기에 맞는 대신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의원들 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마치 의원의 재량 사업비를 부활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외부의 모습을 비친 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단 도의회에서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차원이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벌써 재량 사업비를 아예 부활한 곳이 있거든요. 네. 똑같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추경에 반영을 한 시군들이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상당수 시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방금 제가 말씀하신 게 좀 저 말을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2019년 본예산 편성 시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의회 같은 경우는 매년 5억 5천만 원씩 썼던 재량사업이 굉장히 그리운 것 같아요. 이렇게 금단 증상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아마 제 판단에는 전 의회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심전심으로 재량사업비를 부활하자 이런 것들이 다 뜻이 통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계속 도의회 의장 입을 통해 가지고 재량사업비 부활에 대한 뭐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면서 군부를 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지켜볼 게 뭐냐면 도의회 의장께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하겠다. 의견을 청취 중이다. 근데 여기서 참 답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원들 다수의 의견이 재량사업비가 다시 필요하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 이러한 민의를 수렴해서 민주적 의견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재량사업비를 부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 전북 도의회는 전북 도민들 앞에서 우리 도민들이 누구입니까? 정치적 행위자이고 권력의 위임을 도의원들에게 준 당사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앞에서 폐지를 약속했다고 한다면 이 의견 수렴 절차도 역시 도의원이 아닌 전북 도민들을 통해서
전국 도민들에게 의견을 수렴 절차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 민주정치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 수렴해서 그걸 결정하겠다? 이 사실상 아까 이 얘기했듯이 재량 사업비라는 것이 의원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사업비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네네.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의원이 재량껏 쓸 수 있는 사업의 한계가 그리고 재량껏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떻게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지. 사실상 의원이 의정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재량 사업비는 꼭 필요하다. 한데 왜 꼭 그것이 재량 사업비라고만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아까 서 의원님께서 그 부기상의 예산 부기상의 표기를 재량 사업비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주민 수건 사업비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주민 수건 사업비가 맞습니다. 의원이 재량껏 쓰는 의원은 저는 극소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전라북도 의회에서 재량 사업비가 문제가 된 거는 지난해 그 폐지 선언을 아예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건 네. 도민, 유권자에 대한 약속, 주권자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도의회 의장의 발언은 이걸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 과정이나 절차가 맞느냐 이런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난해 도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재량 사업비 그건 상당히 검찰 수사까지 가고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뭐 굉장히 우리 전북 도민들 가슴을 아프게 했죠. 뭐 전주시의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걸 한번 보시면 작년 1월, 그러니까 작년 1월에도 전남 해남 지역에 전남 도의원 한 분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도 역시 재량 사업비를 통해서 1,940만 원이라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고요. 재량 사업비가 있는 곳에 무슨 100%는 아닙니다만 자꾸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서 비리 사건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직후에 전라북도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의회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그날이 아마 7월 23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24일 사과하고 다시 재발을 방지하고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것을 바라보면 그 폐지를 약속했던 것이 그냥 지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한두 명이 구속됐으니까 폐지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폐지의 약속의 의미는 뭐냐면 재량 사업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다 그렇게 인정했다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른 것이 어떻게 재량 사업비의 다시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시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재량 사업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인정한 부분이 아니라 의원들이 재량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은 그 소수의 의원이 저질렀지 나머지 선량한 대다수의 의원은 재량 사업비를 그 주민 수건 사업의 용도에 맞게 적절히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그러면은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의원이 재량 사업비가 폐지해야 된다고 말한다고 보면은 전체가 다 감옥을 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전라북도 의회에서 논의를 하려면 먼저 약속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부활을 하려면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맞죠. 왜 근데 그런 부분은 없이 의견 수렴이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 문구로 이걸 혼란을 이렇게 자초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량 사업비에 대한 단점을 이제 보완해서 재량 사업비를 부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량 사업비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 마치 재량 사업비만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뉘앙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긴 하지만 그 후에 해명도 지금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길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 서 의원님, 지금 이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재량 사업비는 불가피한 것이다고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네,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재량 사업비가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원래 없었던 곳도 있고요.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2011년 감사원, 2012년 행안부의 공문과 지침에 따라서 그때 없앤 지역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제가 전수 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많습니다. 그러면
아주 이게 단순한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곳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럼 주민 수거원이 없는 것인가? 주민 수거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인가? 수거원이 잘 풀리지 않아도 그냥 온순해서 가만히 참고 있는 것인가?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가까운 데 있습니다. 군산도 최근에 몇 년 전에 재량사업비를 없앴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 군산 시민들 도대체 그들의 수거는 어떻게 풀러낼 수 있는가? 잘 가고 있습니다. 잘.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 말이죠. 주민수거사업비, 재량사업비 없이 많은 지자체들이, 많은 시의회에서, 군의회에서 이 주민수건 사업을 잘 풀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상적인 통로, 정상적인 예산 운영 절차를 거쳐도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거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 현실이 있는데 자꾸 이거를 뒤로 밀쳐둔 채 주민수건 사업비가 없으면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논리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서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합니다만 그러면은 자, 냉장고가 집에 있다가 없어지면 불편할 뿐입니다. 없어도 살긴 삽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이 있어서 이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가, 없애고 불편해야 되는가 이 부분의 차이인데요. 자, 재량 사업비가 있을 때는 집행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미처 바라보지 못한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을 의원들은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데 이것을 왜 행정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못했을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민원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업을, 주민의 편익을 의회가 대신해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예산의 사각지대를 메꿔주는 방식으로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데 네. 서 의원님은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물론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부분은 동의하신다는 건가요? 그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한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주민은 급급합니다. 모든 부분이. 내가 이것이 급급한데 자, 이것을 예산을 자, 의회가 주민의 수건 사업을 접수를 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합니다. 이 주민이 수건이 이렇게 어려운 사업이 있으니 이 애로를 풀어달라. 근데 집행부는 아까 이 얘기했듯이 바라보는 시야가 좁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치질 않습니다. 왜? 이보다 더 급한 것을 예산에 투자하려고 그러지 그 소소한 것에는 바라보는 눈이 의원만큼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 집행부에 그런데 아니면은 이것을 꼭 해결해달라고 의원이 사정을 해야 됩니다. 꼭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의원이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이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면 건의가 아니고 사정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면 의원이 집행부에 청탁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재량 사업비를 가지고 소규모의 주민 수건 사업을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순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기능 말씀하시네. 저는 선뜻 이해는 좀 되지 않거든요. 서 의원님 어떻습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 좀 꼬시기가 뭐합니다만 그 전제를 자꾸 그렇게 깔고 계세요, 의원님. 오히려 공무원보다 읍면동 공무원보다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 훨씬 더 지역의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잘 알고 있고 수건이 뭔지를 알고 있다는데 그렇게 자꾸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공직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독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에 대해서 모든 민원과 수건을 완벽하게 다 장악하고 있을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읍면동에 있는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이 또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적어도 제가 경험한 저는 뭐 동이니까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 동에서 동별로 다 짜임새 있게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통장을 통해서 올라오고 통장을 통해 올라온 것이 동에 접수돼서 거기서 쭉 가려져서 필요한 것들 순차적으로 구청으로 올라가고 구청에서 시청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판단해서 편성돼서 의회로 넘어오는
아주 일목요연한 절차들이 있어요. 거기서 빠지는 것들을 혹에 빠지는 게 있다 한다면 지역구원이 이게 빠졌네 챙길 수 있겠죠. 그건 하나의 부분인 것이지 그 읍면동에 있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민원 해결 시스템이 굉장히 이게 실력이 떨어져서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재량사업비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건 굉장히 과다한 표현이다. 과다한. 위원님, 그러면 만약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인데 그게 누락됐다. 그러면 집행부에 청탁한다는 건 어쩌면 의원의 당연한 의무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김영남 법에도 의원은 집행부에 그 사업을 얘기할 때는 김영남 법에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요구를 할 때마다 집행부하고의 아쉬움이 서로 교차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의 아쉬움도 의원이 한 번은 들어줘야 되는 그러한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는 또 있습니다. 도시는 도시 안에 있기 때문에 지역과 면적이 좁기 때문에 사실상 주원의 주민 수건 사업비, 그러니까 재량 사업비가 쓰이는 용도가 조금 적다고 보면 되겠고요. 또 시골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농로 포장이나 뭐 배수로, 뭐 보수, 또 아니면 경로당 숫자도 많고 또 학교의 시설 개보수 이런 데에 쓰여지는 용도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분들이 더욱더 그러한 주민 수건 사업에 대한 문의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는 게 예산 편성권은 지금 집행부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의원한테 그 예산 편성권을 넘기는 꼴이라는 결론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합의에 의해서 적당한 선을 잡는 경우도 있고 뭐 제주도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뭐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 같은 경우는 3억 3천이라는 재량사업비가 있었는데 그걸 10억으로 올려달라고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거 이제 버텼습니다.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갈등의 요소도 있고 타협 요소도 같이 존재하고 있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재량사업비는 항상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량사업비는 아까도 비슷하게 표현했습니다만 저는 본질적 문제에 좀 더 천착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량사업비를 어떤 특정한 액수의 돈을 정하고 그 돈을 어떤 특정한 의원에게 그 편성과 집행의 권한을 완벽하게 배타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넘겨주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편성과 집행의 권한을 지금까지 줬기 때문에 아까 같이 그러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편성도 집행부에서 이 편성의 예산이 적법하게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인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관여치 못하는 그 단절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제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찰의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선심성 예산으로 우리가 사업비 주로 경상사업비 또 자본적 사업비 이렇게 있는데요. 사업비에 쓰여지는 것에는 선심성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업체 간의 커넥션이 이루어지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선심성으로 경로당에 비품을 사준다거나 또 뭐 냉장고를 사준다거나 또 학교 시설에 뭐 놀이기구를 뭐 이렇게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지 농로 포장 또 골목길 포장 뭐 배수로 정비 이런 사업비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는 자꾸 이 만들어진 재량사업비의 집행 이후에 이제 집행 과정에서의 방법들에 대해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민사회나 도민들이나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발언을 하고 있는 저나 중요한 거는 이 재량사업비가 애초에 만들어지는 이유와 이 존재 여기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문제를 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실제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정부도 예산을 그냥 주먹국시로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다 따지는 것입니다. 편성 과정에서 심의 과정까지
그래서 뭐 불효불급하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빼겠다. 불효불급은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골라내서 뒤로 밀어내고 아니면 잘라내고 그리고 다시 또 논의하면서 가장 적절한 시급하고 꼭 필요한 것들을 앞에 배치하고 이러한 복잡하고 단단한 과정을 거치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편성된 예산이 또 의회를 가가지고 의회에서 또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복잡하고 원래 민주주의가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민주주의적 예산 운영, 예산 편성 이 과정들이 재량사업비는 그냥 생략되는 거예요. 그 민주적 운영, 민주적 예산 운영의 원칙들이 무력화된다는 겁니다.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은 통제와 검증 없이 툭 튀어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왜 자꾸 사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사고를 낸 의원들이 잘못은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지 맨 처음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라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접하다 보면 이러한 사업비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자꾸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고가 난다 이런 것만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데요. 필요성과 실질적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과 이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11대 지방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추경 기간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시군들이. 근데 기초의회에서는 일부 벌써 폐지를 약속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추경을 통해서 되살아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그 재량사업비를 되살리는 방법,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이번에 뭐 정읍시 같은 경우는 폐지를 약속했다가 다시 추경에 세웠고요. 전주시도 보니까 저도 늦게 알게 됐습니다만 그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물론 주민 참여 예산이 정상적인 통로와 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의 참여 말 그대로 참여를 통해서 예산의 선호차를 따져서 편성했다고 한다면 대단히 모범적인 것인데 무늬만 참여 예산제라는 걸 갖고 와서 사실은 의원들이 1억씩 편성을 해서 시로 올리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재량사업비의 전통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한 재량사업비라고 봐야겠죠. 전시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른 전국적으로 살아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아까 11년, 12년도 그 과정이 있었죠. 과도기. 그 과도기 속에서 애초에 없었던 곳도 있지만 많은 곳들이 이 재량사업비를 없앴어요. 없앴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없앴던 지자체에서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언론들을 쭉 검색해 봤을 때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났다는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분명히 현실이고 이걸 좀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폐지가. 처음이 아니죠. 2011년 10년 폐지를 하겠다고 했었고 또 바로 6개월 뒤에 또 다시 만들었고 또 사고가 나니까 또 폐지하고 또 다시 만들었다고 좀 하는데 이 전북 도의원 도외 우리 모든 의원님들 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지금 보면 어쨌든 재량사업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예산 편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이와 관련해서 뭐 소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근데 일부 시군에서도 이걸 부활시키고 있단 말이죠. 이건 유권자에 대한 약속 위반 측면 분명히 심각한 쪽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는데 이렇다면 아예 당론을 통해서 개인 소신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지방의회를 좀 장악하고 있으니까 당론으로 이런 것들을 접근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저 역시도 당론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정의당에서 이제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제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전라북 도당에도 이제 재량사업 폐지를 이제 주장을 했고 또 저희 그 주장을 받고 저희도 한번 의장님하고 저도 협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것을 당론으로 이것을 뭐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재는 우리가 그것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전라북도가 이 앞에 7월에
추경을 했지만 저희는 그때는 뭐 이런저런 아무런 의견도 없었고, 근데 추경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얘기했듯이 이런저런 이유에서 재량 사업비를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대안을 찾아낼 것이냐 하는 의견이 서로 의원들 간에 오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이렇게 비춰진 것 뿐인데 사실상 의원 재량 사업비 그 자체는 저도 아까 수차 말씀 주셨듯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투명성 확보가 제일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네, 그 방법을 찾기가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논란이 좀 길어지고 어려움은 있는 거지 있습니다. 않습니까? 네. 지금 정의당 쪽에서는 당론으로 아예 전면 폐지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저기 뭐 계속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재량 사업비가 있어야 될 이유를 도저히 하나도 찾지 못하겠다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입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윤근 의원. 네. 최근 국회에서 국회 특활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로서 지급받은 특별활동비를 반납을 하고 동시에 특별활동비 폐지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더더욱 특별활동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논란이 커져갔었고 이 과정에서 실제 국회에서 발표를 했죠. 특별활동비를 없애겠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뒤에 바로 꼼수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주 일부 20% 정도를 없애고 나머지 살리겠다. 다시 또 논란이 벌어지고 결국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두 개 정당이 나서가지고 대부분의 최소한을 남기고 지금 특활비를 없애겠다는 식으로 한 발 또 물렀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참 국회가 또다시 저렇게 국민들의 감정을 건드리는구나, 개인적 아픔을 느끼게 됐는데 그겁니다. 우리 정치는 그리고 국회는 국민들을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도 우리 주권자인 우리에게 주권을 이입해준 도민들의 뜻을 역행하지 않고 수능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전도사인 지방 의원들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참에 전북 도의회부터 시작해서 전라도 모든 기초의회에서 재량 사업비 완전히 깔끔하게 없애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 네. 참 저희 의원들은 사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량 사업비가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다수의 주민은 재량 사업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볼 때 의원들이 생활 정치의 주역으로서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를 접하기 위해서는 재량 사업비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정의당 전북 도당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의 재량 사업비를 포기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사유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전북 도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고 또 지방의회의 결정에 관여를 해야 될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의원은 생활 정치라 생각합니다. 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하기보다는 정당이 아닌 도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 정치에는 여야가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정의당도 의회 내 문제를 정치권에 요구하기보다는 의회 내에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재량 사업비는 우리 의원들이 소외된 지역이나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유익하게 사용되는 취지를 살리며 비리에 연관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량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건데요. 재량 사업비, 근본적으로 비리나 편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물며 혈세인 세금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판단과 결정에 도움이 됐길 바라고 또 목소리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